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산업기술 동향 및 이론에 대해서 금일 발표할 정인성입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에서 약 13년간 태양광 관련된 기업 지원 및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금일은 태양광 관련된 기술 동향 및 이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기술은 이제 한 산업화된 게 한 13,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산업화된 게 국내에서. 그러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에 근무하시는 사업주분들 또는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태양광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핵심 포인트에 대한 기술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중심에 기술 중심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양광 모듈은 태양빛을 받아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바꾸어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광 부품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군들이 지금 산업에 등장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고창의 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2008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크게 국내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고 해서 약 5천 가구에서 쓸 수 있는 규모라고 해서 가장 큰 규모로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지금은 국내에 이보다 훨씬 큰 태양광 발전소들이 현재 많이 구축 건설되어 있고 이 이상의 훨씬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센터가 있는 그 주변에 새만금 부지에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기가 단위로 설치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기가와트 이상 태양광 발전소들이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을, 태양광 모듈들이 효율과 출력이 높아져야 되는 게 큰 관심사이자 이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소 형 태양광 시스템입니다. 맨 우측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된 직류 전기가 인버터라고 하는 전력 변환기를 거쳐서 우리가 쓰는 교류 발전기로 변환을 합니다. 그 교류 발전기로 변환을 한 상태에서 송전 설비를 통해서 전기가 보내지고요. 사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직류 전기가 만들어지고요. 그 직류 전기가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바뀌고 교류를 바뀐 게 송전을 통해서 전기로 사용되어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수상 및 해상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수상 및 해상 태양광 발전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력체, 물에 뜨게끔 하는 부력체 위에 구조체가 있고요. 그 구조체 위에 태양광 모듈들이 설치돼서 이루어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내구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수상 태양광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물 위에 태양광 모듈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물을 직접 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고요. 그런 면에서의 내구성. 그 다음에 해상 같은 경우는 염해에 또 견디는, 염기에 견디는 여러 가지 부자재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 태양광, 해상 태양광은 최근에 이슈화되는 시스템이지만 요 관련된 내구성 기술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해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부력체, 그 위에 부력체를 잡아주고 모듈을 얹을 수 있는
지지대, 그리고 모두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이동틀 형태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이런 수상 해상 태양광 시스템은 좀 다양한 부력체를 사용합니다. 뭐 플라스틱,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플라스틱 부력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멘트, 금속 재질의 부력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및 해외에서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력체들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것은 대부분 플라스틱 형태의 부력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또한 이 이동 틀로로는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수상 태양광이 많은 대규모가 설치됐을 때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유지 보수 부분이 해상 태양광 시스템이 대규모로 설치됐을 때 큰 기술 포인트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사례로 본 지붕형 태양광의 트렌드입니다. 기존의 지붕형 태양광은 좌측의 그림처럼 일반적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얹고 기존의 육상 태양광처럼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현재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중앙강제라는 회사인데요. 태양광 기와에 모듈을 일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칼라도 낼 수 있고요. 금속 기와와 일체된 칼라도 낼 수 있어서 기존의 좌측 그림보다는 좀 더 신미성이 높은 지붕 태양광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화를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벌써 10여 군데 트랙 레코드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 다시 말해서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이 최근의 기술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 트렌드입니다. 태양광에서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발전소형 태양광 시스템과 다르게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기 제품으로 직접 사용해서 태양광을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에는 축전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DC 전기를 DC 배터리에 축전을 했다. 필요시에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 전기 제품에서 그 전기를 활용하면서 응용하거나 또는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 가로등 같은 시스템에서는 직접 DC 전기를 등을 켜서 태양광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사업군들이 많이 트렌드화 됐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 업체는 국내에 약 100여 군데나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태양광 응용 제품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산업군으로 활용돼서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를 쓰는 마이크로군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태양광입니다. 건물형 태양광이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건물형 태양광은 앞으로 2025년부터 제로 에너지 의무화, 제도화 되는 과정에 많이 확보될 기술들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태양광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차양면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외벽면에 빈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파트에서 필요한 전기의 일부를 확보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태양광에서는 2025년부터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제도는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한 2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적용을 했을 때 그 아파트에는 용적률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정책에서 기반되는 사업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태양광,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들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태양광 발전 원리는 광기전력 효과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이 됩니다. 태양전지는 보시는 것 같이 태양전지판에 빛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의 빛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전기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댐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 댐 수위가 물이 돼야 밑으로 낙차 에너지가 생겨서 수력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태양광 발전도 빛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 들어와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큰 반도체적으로 얘기해서 다이오드 한 개에 직렬 저항 한 개와 병렬 저항 한 개를 혼합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내부 구조는 댐의 발전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의 구조 및 정기적인 흐름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일반적으로 P형 기판 위에 N형 기판이라고 써져 있지만요. N형 물질을 증착을 하고 그 위에 반사 방지막을 올려서 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에 전면 전극과 후면 전극을 증착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체입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양광 전지판은 이러한 P형과 N형의 물질을 접합하고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의 물질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N형과 P형 물질이 실리콘 기판 위에 인비소 안티몬 같은 5가의 물질과 붕소, 칼륨 같은 3가의 불순물을 척층해서 N형 및 P형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것은 태양빛이 왔을 때 N형 반도체의 표면에 태양빛이 닿으면 P형 쪽의 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N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N형 쪽에 전자가 집중이 되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비로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태양 전지면에서 고효율화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에 있듯이 펄셀, 탑콘셀, IBC 셀, 히셀, HBC 셀 등 여러 가지 고효율을 내는 태양전지 군들을 태양전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약 25%의 효율을 내는 태양전지 연구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태양전지들은 한 20%대 초반대 태양전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펄 구조나 탑콘 구조는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거나 접근성이 좀 높아서 고효율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몇 가지 핵심 요소 기술을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태양전지의 그 현실 요인, 다시 말해서 빛 세기에 따라서 발전량 증감을 한다거나 온도 부분에 의해서 발전량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직병렬에서 오는 저항을 통해서 발전량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아주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은 빛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증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세면 발전량이 크게 나옵니다. 이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은 전류축이 되겠고요. 가로축은 전압축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메타 제곱 메타 규모당 100W가 오느냐, 500W가 오느냐, 1000W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전류가 세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전압은 거의 유사하면서 전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전지의 모듈 및 출력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빛이 태양광 모듈에 많이 들어오게끔 하면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말 같으면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좀 더 와 닿습니다. 태양광 빛을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것을 이용해서 발전량을 높이는 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가 이 그림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방위 각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수상 태양광 시스템입니다. 좌측의 그림으로서 솔키스라는 회사에서 수상에서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태양빛을 향해서 조금씩 출력을 추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빛을 많이 받아서 발전량을 높이게 하는 구조고요. 이 태양광이 육상과 다르게 수상 태양광은 지지 구조에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수상에서는 적은 에너지로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빛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해서 여러 가지 특허를 내고 사업화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또한 빛을 많이 받게 되는 원리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형 태양광 시스템에서는 차량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좀 더 태양빛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각도로 태양광을 따라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수직으로 설치하면 발전량이 적게 나오는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림에서 사우스, S로 써 있는 것은 사우스를 얘기하고요. 남쪽, E는 이스트, W는 웨스트입니다. 그래서 동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태양광은 당연지사로 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북쪽을 보고는 설치하지를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북쪽으로 설치하지 않고 남쪽이 가장 큰 발전량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십니다. 사우스에서 올라가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그 지점이 가장 발전량을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다시 얘기하면 빛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림이 100% 적용되지는 않지만 거의 이 그림을 따라가는데요. 100%는 남쪽에 20도에서 30도 정도 각도에 있을 때 최대 발전량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에서 20도에서 30도를 벗어나는 쪽에서는 위쪽으로 10도나 아니면 0도의 각도가 나올 때는 97%, 89%의 발전량이 나오고 각도가 30도, 30도를 넘어서 40도, 50도 될 때는 98%, 91% 떨어지다가 90도의 각도로 수직으로 설치했을 때는 약 63%, 남쪽에 설치해도 60%만 발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해도 이 그림에 있듯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약 동쪽으로 조금씩 각도 10도씩 이동할 때마다 약 3% 내외가 더 줄어든다는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량을 높이게 하려면 빛이 많이 오게 하는 지역으로 위치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아주 자명하면서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런 간단하고 자명한 원리로 많은 응용 제품과 산업 제품을 만들고 특허를 내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부 온도에 따른 손실 요인입니다. 태양광은 빛을 많이 받아야지 발전을 많이 한다는 당연한 것 같은 원리도 있지만 온도에 따라서 발전량 손실 요인이 있습니다. 표면 외부 온도 1도 상승에 약 0.4에서
0.5% 정도까지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태양광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역시 세로축은 전류, 가로축은 전압을 나타내는데요. 전류축은 온도가 변하면서도 전류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또는 온도가 낮을수록 변동을 하는데요. 5도실 때, 이 그림에서 5도실 때가 전압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45도실 때 가로축에서 전압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온도가 낮게 할수록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러한 이제 온도를 이용한 응용 제품, 기술들은 상당히 많은 제품화가 되어 있고 기술의 접목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모듈 발전소에 지화수를 끌어당겨서 모듈 위에 물을 분사해서 발전량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상용화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시도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써서 물을 태양광 발전소에서 물을 뿌려 가지고 발전량을 높였던 시도했던 기업은 현재 문을 닫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에서 있는 광물이 그 태양광 모듈의 스테인, 얼룩을 지우게 합니다. 그게 지워지지가 않고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발전량을 높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하 요인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태양광 외부의 온도를 낮추게 하는 것은 태양광 모듈 시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요소다. 그리고 온도가 25도가 적정 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온도가 영하로 가도 괜찮기 때문에 뭐 저온 지방에 수출할 때는 이런 개념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이 온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 후면에 백시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태양광 모듈 제조 공정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태양광 전면은 유리, 태양광 모듈의 후면은 백시트라고 하는 폴리머 시트를 씁니다. 폴리머 시트에 방열 소재를 넣어서 온도의 방열 지수를 높여서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태양광의 그 온도를 높이는 시도, 기술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에 대한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은 직렬이 늘어날수록, 병렬이 늘어날수록 태양광의 이런 전류와 전압 곡선에서 이렇게 큰 빨간색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그림처럼 이 파란색 커브로 직렬 저항이 높을수록 좌측에, 우측에 병렬 저항이 높을수록 그게 이제 좀 찌그러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발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나 전력 측정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기술 범위는 태양광 모듈을 직렬수를 적게 하고 병렬수를 최대한 적게 하면 발전량 IV 커브도 최대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모듈들은 점점 한 모듈당 그 전압과 전류의 크기 범위가 커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렬 저항과 병렬 연결 개수를 줄여서 최대한 출력량을 높이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전지는 태양전지 웨이퍼 기판에
기판을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제조하게 됩니다. 태양전지 웨이퍼 기판이라 하면 이런 실리콘 6인치 기판인데요. 그 위에 태양전지 실리콘 6인치 기판 위에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면 태양전지가 나오게 됩니다. 태양전지용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는 기본적으로 반사도가 높습니다. 웨이퍼 기판 하나에는 약 30%의 반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되는데요. 요것의 반사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산이나 알칼리 용액으로 식각을 하게 됩니다. 식각을 하게 되면 표면이 마치 울퉁불퉁해지거나 피라미드처럼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 피라미드 형태를 갖게 되면 빛이 반사되던 게 다시 튕겨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빛의 반사도가 줄게 됩니다. 이 식각 공정을 거치게 되면 30%나 40% 정도 되는 반사도가 약 10% 내외 정도로 반사도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빛을 더 많이 태양전지 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태양광 웨이퍼 식각이 끝나면 태양전지에 정션을 만들어줍니다. P타입 웨이퍼에 N타입 물질을 올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식각을 한 웨이퍼 위에 N타입 물질을 올리게 됩니다. 그 N타입 물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클 퍼니스로 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올리게 되면 P타입 웨이퍼에 포스퍼러스라고 하는 N타입 물질이 올라가게 돼서 PN 정션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자체가 태양광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공정이 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PN 정션이라고 하는 태양전지 큰 기판 위에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반사도가 10%로 줄었지만 좀 더 반사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반사도를 낮춰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PECVD를 이용한 반사 방지막 증착입니다. 여기에는 올라가는 머터리얼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재료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1 마이크로미터도 안 되는 0.1 마이크로 정도 수준의 물질을 올리게 되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올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태양전지의 색, 그러니까 파란색부터 다크한 블루, 파란색부터 다크블루까지 여러 가지 색깔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게 이 물질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반사도가 30에서 식각을 통해서 10%로 줄고 이 공정에서는 다시 약 한 3%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 웨이퍼에서는 30-40%를 날렸던 게 이 공정을 거치면서 약 3%까지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모든 태양전지들은 이러한 이제 반사 방지막 구조를 필수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태양전지도 현재는 빛을 만들어서 밖으로 전기를 빼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전면과 후면에 전극을 입혀줍니다. 전극을 입혀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면에 은으로 전극을 입혀주게 되고요. 후면에도 이쪽 면에는 알루미늄, 이쪽 면에는 알루미늄과 은이 합성된 물질로 전극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보통 현재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은 뒷면이 마이너스, 전면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입혀주고 이 전극이 올라간 것을 소속로로 이 전극이 현재는 표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N층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소속로로 전극을 입혀줘야지만 전기가 도통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소속로로 전기를 입혀주고 레이저 아이솔레이션 장비로 포클 PN 정션과 반사 방지막을 증착하면서 사이드가
다 이게 접합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레이저 아이솔레이션으로 이쪽을 홈을 내서 분리를 시켜주면 태양빛이 비로소 왔을 때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양전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태양전지 효율 측정기에 넣고 여기에 몇 와트가 나오고 효율이 얼마고 이런 거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전지 모듈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의 모듈 제조 공정은 처음에 태양광 모듈을 태빙이라고 하는 공정을 거쳐서 연결을 합니다. 태양전지는 보통 이렇게 현재는 보시다시피 전극이 여기가 하나의 전극이고요. 후면은 다른 형태의 전극이 됩니다. 이러한 전극들을 요 하나가 갖고 있는 전력량이 작기 때문에 이 하나가 갖고 있는 전력량은 약 4에서 5와트 정도 내외가 됩니다. 5와트가 넘는 것도 있고요. 현재는 5와트가 대부분 넘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5와트짜리로는 뭐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모듈은 보통 여러 개로 직렬로 연결합니다. 초기의 그림을 보셨던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건전지처럼 건전지를 여러 개를 연결해야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듯이 태양전지를 4, 5와트짜리를 수십 개를 연결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이 표에서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태버 앤 스트링거에서 하는 태빙 공정, 스트링 공정이라고 하고요. 이 공정은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동 중심의 재질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딱 두 개만 연결을 하고 있지만 전면과 후면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태빙 공정을 두 개만 연결을 하지만 보통 태양광에서는 10개, 태양전지 자체를 10개씩 또는 최대 12개까지 1.6m에서 한 2m까지 연결을 해서 태양광 모듈에 쓰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는 공정에서 스트링 공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레이업 공정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기본적으로 태양전지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정을 쓰이지 않고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전지가 자체가 얇은 웨이퍼를 쓰기 때문에 태양전지 자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얇습니다. 이게 웨이퍼의 두께가 약 머리카락 3개 정도 두께, 한 200마이크로 내외이기 때문에 태양전지 기판이 매우 약하죠. 약한데 밖에 그 외부 환경에서 태양광 모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의 레이업 공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광 모듈의 레이업 공정은 맨 앞에 유리를 적용을 합니다. 맨 앞에 유리를 적용을 하고 보시는 것 같이 유리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유리 위에 하나의 에바 시트를 올리게 됩니다. 이 에바 시트를 올린 상태에서 태양전지를 이 유리 쪽 면으로 빛이 발전하는 면을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놓고 또 하나의 에바를 올립니다. 올리고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들이 기본적으로 백시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방열 백시트 설명했듯이 이러한 이제 주로 흰색의 백시트를 폴리머 백시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안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착을 해준 상태가 레이업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 레이업은 셀 하나짜리 레이업이고요. 보통은 한 60장짜리 레이업들을 많이 활용하고 최대치의 발전량을 내기 위해서 72셀, 태양전지를 72개를 연결한 레이업까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층한 상태를 레이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적층한 구조 상태에서 다음 공정인 라미네이션 공정을 거치게 되면 태양광 모듈은 외부의 습기 그리고 외부의 충격에 웬만큼 견딜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태양광 모듈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고온이라고 하면 약 150도 공정에서 이 에바시트가 녹을 수 있는 공정에서 약 사람이 눌러줬을 때 한 400kg 정도 사람이 눌러주는 압력을 줘가지고 20분 정도 공정을 하게 되면 태양광 접합된 태양광 기판이 모듈판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모듈판에 태양광 모듈에서 보는 끝단을 외부에 발전소에 연결할 때 필요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설치하고요. 그 뒤에 정기적인 연결 장치인 정션 박스를 연결하고 정션 박스 안에는 물론 이제 바이패스 다이오드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션 박스를 연결을 해서 최종 부착을 하게 되면 모듈이 완성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태양광 모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내구성이 높아야 되므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하고 외부로 출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 실험용 장비로는 뭐 항온항습 챔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염수 분무를 하는 시험 테스트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눈이나 이런 태양광 모듈이 밖에 설치되기 때문에 눈이나 여러 새 분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구성을 갖는 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메카니컬 로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실험을 거쳐서 태양광 모듈이 외부로 출시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전지의 모듈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측정은 매우 중요하고 태양전지 모듈의 많은 이슈가 효율이 얼마큼 올랐다 아니면 발전 출력이 얼마큼 올렸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태양광 모듈 측면에서 이러한 이제 커브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커브는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세로축은 전류축이 되고요. 가로축은 전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축과 전류축에서 만들어지는 커브, 이게 태양광 모듈이 갖게 되는 출력과 효율을 얘기하는 핵심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세로축의 전류 ISC라는 맨 위에 글씨가 보이십니다. 여기는 소트 서킷 커런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압이 거의 제로가 되는 소트 상태에서 전류가 최대치로 얼마큼 나오냐를 측정하는 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멀티메타로 태양광 모듈 측정해도 나오는 수치라고 보면 무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IMP라고 나옵니다. IMP는 맥스 커런트입니다. 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전류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태양광 모듈의 전력을 얘기할 때, 전지나 모듈의 전력을 얘기할 때 이 IMP가 중요한 팩터고요. 가로축에서 보실 때는 VOC라고 있습니다. VOC는 오픈 서킷 볼테이지. 이것도 역시 전류가 제로의 상태일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태양광 모듈을 멀티메타로 전압을 측정하면 나올 수 있는 최대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밑에 있는 VMP는 맥스 볼테이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볼테이지인데요. 이 부분과 IMP, 이 그림 안에서 보는 파란색 네모칸의 넓이가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이 모듈 또는 태양 전지에서 갖고 있는 전력량은 IMP 곱하기 VM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max, 맥스 파워라고 합니다. Pmax는
IMP 곱하기 VMP로 계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또 이제 필팩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팩타는 아까 ISC 곱하기 VOC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을 곱은 이 태양광 모듈이나 전지에서의 전력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최대에 나올 수 있는 이상적인 값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전력은 이 파란색 네모칸. 그러면 이 필팩타는 뭐냐면 이 빨간색 네모칸 분의 아주 이상적인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빨간색 네모칸 분의 이 파란색 네모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네모칸을 빨간색 네모칸으로 나눠주는 것이 필팩타고요. 이 필팩타는 어떤 그런적인 아이디어란 비율이 얼만큼 나오는지 또는 내부 저항이나 내부 직렬, 병렬 저항을 추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자되고 많이 관심 갖고 얘기되는 부분이 효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효율이라는 거는 태양광 모듈 또는 전지에서 도출되는 그 전력, 파워, 와트 분의 와트를 분자로 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빛세기, 빛 에너지 양을 분모로 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여기 장표에 있듯이 20페이지의 장표에 있듯이 P 인풋분의 P 맥스 값, 얘가 각 태양광 전지 모듈이 갖는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태양전지 모듈이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100W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면적에 태양광 빛이 에너지가 1000W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듈의 효율은 얼마일까요? 이 모듈의 효율은 태양광 빛 에너지인 1000W 분의 이 모듈이 출력해서 나온 100W를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 하면 이제 10%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양전지의 효율이나 모듈의 효율을 얘기할 때는 입사된 에너지, 빛 에너지 양 분의 걔가 도출을 하게 되는 전력량, 모듈이나 전지의 전력량을 계산하면 효율로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몇 %짜리 효율을 냈다,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또는 세계적으로 어떤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개념이냐,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양전지를 측정할 때는 STC 조건에서 측정을 합니다. STC 조건이라 하는 것은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을 얘기하는데요. 그야말로 스탠다드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은 이 태양전지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는 기본적으로 룸 템퍼레이처라고 할 수 있는 25도 조건에서, 그리고 일사량 조건은 메타 제곱당 1000W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최대치에 가까운 전력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넣어주고 에어매스 1.5 조건, 이 세 가지가 STC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STC 조건이라 하면 25도씨 조건을 유지하면서 메타 제곱당 1000W를 주면서 에어매스 1.5G 조건에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태양전지는 밖에서 측정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태양빛에 유사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측정할 때의 측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태양전지 효율을 하나 더 ST 조건에서 측정하는 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빛이 태양전지만큼의 면적에서 약 100W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전지 100W에 들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측정을 했더니 100W에 들어가는 조건에서 측정을 했더니 이 태양전지는 약 한 15W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태양전지의 효율은 얼마일까요? 자명합니다. 15%가 됩니다. 그게 20W가 나온다면 20%짜리 태양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모듈이 외부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한 인증 시험 규격인데요. 태양광 모듈은 외부에서 내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인증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모듈 출력 측정은 실내에서 태양빛과 아주 유사한 인공 광원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려서 그 모듈의 전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효율을 측정하고 모듈 환경 모의 시험 장치에 넣어서 온도나 습도 그리고 다양한 기후 조건을 줘서 시험을 한 후에 그 모듈을 다시 측정을 해서 똑같은 테스트 컨디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 25도 조건에 1000W의 빛을 메타 제곱 당 1000W의 빛을 에너지를 넣어줘 가지고 그 모듈의 시험 전후에 발전량을 평가해서 외부로 내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인증 시험 규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 규격을 하게 되는 태양광 모듈 효율 측정 장비는 태양광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뮬레이터의 특징은 세계적인 국제 기준을 측정을 표준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등급의 A를 받는 AAA 등급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게 해야지만 되는데요. A 등급의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 정압이라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정압은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측정돼서 나오는데요. 약 한 300나노부터 1100나노까지의 스펙트럼을 이 인공 시뮬레이터가 내는 그거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태양빛의 스펙트럼과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은 약 태양빛하고 0.75에서 1.25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차이가 있을 때 A등급이라고 보고요. B등급은 B등급과 C등급 그 이하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스펙트럼 정압 얼마나 태양빛과 유사하냐고 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이 A등급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방사조도의 불균일성입니다. 방사조도의 불균일성은 태양빛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인공태양광에서 인공태양광 안에 여러 가지 태양전지나 조도계를 측정을 해서 인공태양광 비추는 면적 안에서 빛 세기가 얼마나 고른지, 얼마나 유니포머티하게 들어가는지를 보는 게 방사조도의 불균일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안정성인데요. 일시적 안정성은 태양광 모듈을 이런 실내 인공태양광 측정기 시뮬레이터로 측정을 수십 회, 수회 반복했을 때 얼마나 변동폭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 부분인데요. A등급은 방사조도의 불균일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일시적 불안정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A등급만이 이 A등급의 시뮬레이터로 많이 측정된 것이 IC 규격 인증 시험에서는 적용된다. B등급이나 C등급 시뮬레이터로는 측정을 하더라도 그게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KTL, KCL 등등의 태양광 모듈 시험원에서는 이러한 A등급 스펙트럼 정압과 방사조도, 일시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클래스 AAA 등급의 인공 태양광을 가지고만 시험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시험 규격인데요.
인증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태양광 모듈을 인공태양광으로 시뮬레이터로 측정을 하고 그 위에 어떤 시험을 거친 다음에 출력의 변동폭을 보고 인증시험 규격을 내주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태양광 모듈은 유관 검사를 합니다. 태양광 모듈에 어떤 깨진 데가 없는지, 흠집은 없는지 이런 거를 보고 나서 태양광 모듈을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 내외로 인증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챔버에 또는 어떤 시험기에 넣기 전에 이런 이제 출력 측정을 하고 외관 검사도 하고 여기 보시는 표처럼 여러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전후의 데이터를 발전량 차이를 보고 인증시험의 통과냐 실패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인증시험의 규격입니다. 인증시험은 솔라 시뮬레이터는 IEC 609라고 하는 표준화된 규약을 활용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앞에도 설명드렸고 여기도 있듯이 클래스 등급 AAA짜리 시뮬레이터를 써서 모듈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IEC 시험 규격상에는 인증시험 전후에 톨러런스, 그러니까 발전량 차이가 시험 전후에 약 5% 이내여야 된다. 대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제규약 IEC 규정에서는 5%, 기존 발전량보다 5% 이상만 안 떨어지면 그것은 패스입니다. 통과이고요. 그러나 한국 규격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코리안 IEC, 그러니까 KIEC 규격에서는 약 변동폭을 3%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의 출력량이 3% 이상이 나게 되면 이것은 페일이다. 태양광 모듈이 외부의 발전소용으로는 특히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규약이고요. 이러한 규약은 IEC 61215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KIEC와 IEC가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시험 방법들이 매우 유사하다. 일부 KIEC에서 좀 더 엄격하거나 다른 시험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시험 규격의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항원항습 시험은 태양광 모듈 시험 출력을 측정하고 약 85도씨의 85%의 습도 조건에서 1000시간을 방치한 후에 다시 모듈의 출력을 측정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다음은 UV 조사인데요. 메타 제곱당 UV의 파장대만 약 280나노에서 320나노 정도. 우리가 UV는 인체에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모듈에도 태양광 모듈에 아까 제조 공정에 에바시트나 이런 그 폴리머 재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황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UV 조사 시험기로 메타 제곱당 약 7.5kWh 정도의 에너지를 주고요. 또는 이제 UV 라디에이션 280에서 400나노 정도는 15kWh의 메타 제곱당 UV를 60도 조건에서 비춰줘가지고 UV의 내구성이 잘 유지되는지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인증 시험까지 마치게 되면 태양광 모듈은 외부로 패스를 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인증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시험원에서 시험을 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시험에 대한 성적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인증서만 있는 기업만이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를 해서 태양광 발전소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인증서가 없어도 태양광 응용 제품, 뭐 예를 들어 태양광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부 영역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출력 측정만 가지고도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인증 제도가 중간 단계로 있는 것은 아파트 태양광 등이 이제 중간 단계로 있고요. 수상 태양광은 좀 더 엄격한 인증 규격으로 해서 발전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규격이 완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BIPV 태양광 모듈의 인증 규격까지 정형화되고 정립화되면은 모든 게 이제 이런 인증 시험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일부 소규모 독립적으로 전기 연결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으로 쓰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많이 발전소에 많이 응용돼서 설치될 것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응용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